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논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인재영학부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목차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 메인이 될 텐데요. 전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요소는 논술고사와 학교생활 기록부 퍼센테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각 학교의 전형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요, 크게 두 문제입니다. 크게 두 문제고 그 문제 안에 또 소문항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형식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과 함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예. 출제 대상은 뭐 여러분이 배우신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전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드릴 텐데요. 문제 순서는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또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 문제 전부 다 같이 제시문 문제, 그 다음 해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저희 광운대학교에 입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단연간 축적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문제 1번 제시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의 제시문들은요, 문제와 다 관련이 있고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1번은 뭐 삼각형의 면적에 관련된 것이고 2번은 산술기하 평균이죠. 뭐 3, 4번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셔도 제시문을 잘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삼각형에 관련 면적을 구하는 뭐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삼각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뭘 의미하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C라고 되어 있으면 주어진 조건 3개가 여기가 60도 3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A, B와 B, C의 길이를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제시문 1에 나왔던 면적 관계죠. 그때 X가 미지수로 들어갈 텐데 그 미지수의 움직이는 범위를 생각해서 최대 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출제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어진 조건을 보고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해하고 이를 그 넓이 방정식을 구해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풀이를 바로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삼각형 면적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x와 x 플러스 2가 제시문 2에 나왔던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물론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조건이 있죠. 둘 다 양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된다. 물론 수학에서 풀이는 유일한 풀이는 아니죠.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함수를 분수함수와 그 다음에 다항함수니까 이 함수를 뭐 fx라고 두고 fx의 최대 치수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x가 양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x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y = x니까 이걸 더하는 부분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어디 점인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조건을 아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문제의 뭐 출제 의도는 뭐 조건식 그 1번을 A1일 때, A2일 때, A3일 때를 구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AN을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고 그 구해진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뭐 누가 보든지 2번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예,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문제를 살펴보면 x 플러스 2y가 3의 n승이니까 아주 뭐 간단한 대수 방정식입니다. 저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문제, 예. A1, A2, A3 구하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을 더하면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므로 쉽게 그 쌍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AN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예. 문제를 보면 그 X가 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염두에 문제를 보시고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 풀이를 한번 보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제는 A1, A2, A3일 때니까 우리가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되겠죠. 뭐 대입할 때 여기서는 지금 풀이에서는 x 이퀄 1부터 대입해서 했는데 뭐 y가 1부터 2부터 3부터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만족하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만족하는 이러한 자연수 쌍의 개수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2번인데요. 예. 2번은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우 x가 뭐 홀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2y가 짝수이므로 x는 홀수다.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x는 1부터 3n-2까지의 홀수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 식으로부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같이 봤던 x의 개수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1부터 3n승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그걸 보면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y는 자연수이므로 이것의 개수를 구하면 y 하나당 거기에 y와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y의 개수가 바로 xy의 순서쌍의 개수와 동일할 겁니다. 예. 물론 이 풀이도 지금 y는 했지만 x는 해서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x는 3n에 플러스 빼기죠. 예. 죄송합니다. 2y죠.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똑같이 x는 3n 마이너스 2y이면서 홀수라고 했으니 y가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지를 봐서 y의 범위를 구하고 그 y의 범위를 여기다 대입하면 x의 범위가 나오겠죠. 예, 이건 똑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뭐 유일한 건 아닙니다. x로 정리해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조금 2번이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AN을 구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 세 번째 문항에는 손을 대기가 힘들겠죠. 예. 근데 AN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로그나 그 다음에 합, 서메이션을 이제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N을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AN이 이거라고 우리가 했죠. 예. 그래서 대입해 보면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이 식이 되고 n 플러스 1이라는 걸 남네요. 이걸 다시 합 기호에 시그마 기호에 넣으면 우리가 시그마 n에 관련된 공식을 알고 있으니 그걸 사용해서 이제 답을 내는 이제 계산 능력을 묻는 문제라고 딱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5점 문제 중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사각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사각형의 점들이 어떤 함수 위에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정사각형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고 주어진 함수가 치수함수이므로 요구되는 질문들을 그 정사각형의 구성 원리와 치수함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 딱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 우리가 A, B, C, D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등장하는 미지수가 벌써 A, B, C, D 4개가 되니까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잘 살펴보시면, 예. 자, 그림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자, 풀이도 같이 보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일단 풀이는 조금 이따 보시고, 그 문제를 좀 그림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예. 자, 여기 이 공백에다가 쓰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요. 예. Y = X 그래프 위에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겠죠. 예, 여기가 1일 겁니다. 이게 Y = 2의 X승 그래프고, 그 다음에 주어진 첫 번째 그 AB가 통과하는 그래프가, 저거 보시면 기본꼴은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림으로 보면 바로 올린 것 같지만 저 식에 하면 옮겼다가 옮긴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요. Y축으로 4만큼 옮긴 식이죠. 그래서 식은 Y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B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AB는 이 직선 위에, 이 곡선 위에 있고, CD는 여기가 있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 문제는, 물론 여긴 직각입니다. 그죠? 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구나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보니, 요 A가, ABCD의 X좌표를 또 스몰 ABCD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B를 C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B를 C로 표현하라. 그래서 이게 처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의 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건, 각각의 점들은 주어졌고, 고려해야 될 건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몇 가지 있죠. 뭐 서로 직각이다, 그 다음에 뭐 서로 평행하다, 길이가 같다, 등등등등.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림으로 이해하셨으면 우리가 BC로 나타내는 이 결론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이 1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만큼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B하고 C의 관계가, 이게 여기가 B점의 X좌표, C점의 X좌표는 C라고 했으니, 예. 그림이 깔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B와 C의 관계는 저렇지 않을까라고 훨씬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정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식으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까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정사각형이니까 이 조건을 쓰는 겁니다. 예. 벡터적으로 보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와 동일한 벡터죠. 예. 그래서 그 식을, 여기 이 조건이죠. 예. 그래서 그 식을 나타내면 이런 관계를 얻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소리는, 두 개의 좌표가 같다는 소리는 X좌표가 같고 Y좌표가 같다는 소리, X좌표가 같고 Y좌표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B를 C로 나타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지금 A하고 D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게 없어져야지 B와 C들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자, 이 식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넘겨서 좀 간단하게 하려고. 예, 넘겨서 2번을 넘겨서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는 뭐 금방 예, 나와지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 A-B하고 D-C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당황했던 미지수가 4개인데 여기서 B하고 C만이니까 나머지 AD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식을 간단하게 해보자는 그런 활동에 의해서 금방 이제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랑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얻어지는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추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뭐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구해지면 그 다음에 ABC 한 변의 길을 구하면 지금 BC의 관계를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이걸로 고찰해 보는 것이 먼저 뭐 다른 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에 BC가 많으니까 BC를 이 식을 이용해 좀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실제로 해보면 방금 B와 C가 관계를 주어졌으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캔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루트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다음 2번도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한데 문제를 잘 살펴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 변들이 움직이는 그래프를 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사각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지? 라고 하는 순차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위에 문제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문제 1의 3에 이제 딸린 문제죠. D와 C를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C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풀이도 보면 좀 길죠. 이번에는 D를 C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D를 C로. 그러면 앞의 조건은 우리가 뭘 썼느냐면 사각형이니까 AB 벡터하고 CD 벡터가 평행하다는 조건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근데 1번 문제와 달라진 건 우리가 1번 문제 해결했으니까 정보를 이미 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BC의 기울기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B하고 C와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자, 아까 다시 그림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예. 여기가 1이고 또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죠.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 점은 A점, B점, 여기 C점, 여기 D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보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D를 C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D 쪽의 정보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각형의 새로운 어떤 조건을 써야 되겠네. 이게 90도죠. 예.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직선으로 봤을 때는 이 기울기라면 이 기울기를 알 수 있죠. 예. 벌써 제 이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눈치채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거 다 놔두고 아까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아까 2였고 이게 4였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나왔으면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해서 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 아니야? 이게 합동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추정하셨으면 그렇다면 D는 C에 더하기 4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설명해낼까라고 하는 문제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은 실제 수식으로 한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벡터의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조건을 썼고, 이번에는 직교라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그 직교라는 수직이니까 제시문에 의해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 하나를 알면 하나는 어떻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있었죠. 그 제시문 4번입니다. 를 활용하면 이 CD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바로 줄 수 있죠. 그래서 BC하고 CD가
아마 이까지 나오셨으면 그 이후의 관계는, 요 이후의 관계는 뭐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충분히 이후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기울기, CD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사실로부터 3분의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C하고 CD의 길이가 같으므로 요 점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아까 BC에 우리가 거리가 알았죠. 얼마였느냐면 2루트 5였습니다. 2루트 5. 그랬으니까 CD의 길이를 구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C와 D만 남을 테니까,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 20이 2루트 5를 제곱한 식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럼 D와 C의 관계는 뭐냐? 이건 금방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C를 구해라라고 했으니 D하고 C가 이변수인데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식이 하나만 있으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연립 방식으로 풀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요 3번식이 있네요. 3번식. D와 C가 만족해야 되는 식이 이 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3번식하고 이 식을 서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뭐 이게 1차식이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바로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이 C가 15분의 2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C를 구하면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기하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1번의 질문, 2번의 질문 비슷한데요. 뭐 D를 C로 나타내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B를 C로 나타내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거는 정사각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조건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의 제시문을 한번 보면 뭐 1번 정과 감소에 관계된 것이고 2번은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죠. 이거는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분의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간 함수인데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조건이 뭡니까? F가 연속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f of x 자기 자신이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죠. 저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부분적분법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치환적분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가 왼편에서 오른편을 읽는 것으로 익숙한데 사실은 이 4번의 내용은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GT를 이렇게 만약 X라고 치환을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치환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문제와 이 제시문의 어떤 관계들이 있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은 X의 다항식이니까 X를 차수를 보면 무려 2020차 항입니다. 길기도 길죠. 근데 이 가운데 이건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말씀드리죠. 가우스 함수는 정수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계단형 함수죠. 자, 그래서 질문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봐라, 적분으로 계산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출제 의도는 뭐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력과 계산 능력, 1번은 계산 능력을 이제 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뭐 3번, 2번도 계산 능력에 해당하는 거고, 3번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자, 문제를 이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질문을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항식은 모르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 보자 라고 했으니, 가우스 함수가 불연속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 생각만 하면, 해낸다면 1번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예, 답 안에. 예. t를 구간으로 나눌 때 로그 t의 값이 어떻게 된다. 예. 나 기껏 해봤자 t가 2020까지 움직이다 하더라도 로그 t의 가우스 함수는 0에서 1, 2, 3, 4까지. 예. 범위는 이제 조금씩 좀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만 이용하면 적분은 함수가 달라지니까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건 이제 계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4,950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논술을 대비할 때 몇 가지 필요한 능력, 그죠? 예, 수학적 표현력, 그 다음에 논증 능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본이 계산 능력이죠. 예. 이렇게 잘 풀었어도 최종적인 답을 틀리면 안 되니까 좀 꼼꼼하게 계산하는 버릇을 좀 길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예.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예, 다항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예를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면, 예, 뭐, P of X가, 예, 2X, 뭐, X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7X 제곱. 이렇게 2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개수의 합을 구하라. 이거 1이죠?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물론 여기서 그냥 더해도 되지만, 이게 길어졌을 때, 그걸 쫙 나열해서 일일이 더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금방 뭐 눈치채셨겠지만, x 이퀄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p of x라고 하는 다항식을 저기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데 결국 여기다가 1을 대입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요것을 로그 k의 그 가우스 기호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걸 이제 식으로 쭉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x가 10에서 x가 10에서 이 k가 1에서 10까지는 빵이니까 할 필요 없고 10에서 100까지 100일 때는 100일 때는 넘어가니까요. 여기 나오죠. 2가 쭉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개수가 전부 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긴 것이 되는데 자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것은 x 이퀄 1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수차일 때 홀수차 하나 나오고 짝수차, 홀수차니까 이까지 다 그어지겠네요. 여기서도 짝수차, 홀수차. 그럼 쭉 나가서 이것도 그어지겠네요. 여기 이제 짝수차, 홀수차 쭉 나가는데 홀수차까지 끝나고 남는 것은 여기만 남네요. 그래서 이 x 2020의 개수는 얼마인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P of X일 때 저 다항식과 이제 그 곡선으로 보는 거죠. 뭐 다항식은 함수이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곡선하고 교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시오.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 아무래도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되겠죠. 예. 미적분학의 힘은 그래프 개형을 뭘로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미분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P of X는 미분을 해보면 지금 전 영역이 아니라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맙니다. 이 정보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이라 하면 미지수 X에 관련돼서 미분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만 미분이 되겠죠. 예. 이 함수는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X가 0보다 작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양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로그 K는 이게 1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항상 양이에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K는 이 부분만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전체 값은 그렇습니다. 0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은 뭐죠? 함수는 감소함수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음인 구간에서, 음의 실수 전 구간에서 함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쭉 이렇게 된다는 소리, 감소한다는 소리죠. 자, 그럼 두 번째 함수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딱 해보니까 부호는 여기에만 적용을 받는데 x가 음이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됩니다. 예. 미분한 것이 플러스가 되면 증가함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g of x는 증가한다. 답을 쓰실 때 진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해서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어떤 함수가 감소하고 어떤 함수가 증가하니까 자, 한 점에서만 만나네. 예, 맞나요? 아니죠. 예.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감소함수일 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감소함수고 증가함수인데 안 만나잖아요. 예. 혹은 뭐 증가함수라고 해서 예. 뭐 이럴 수도 있죠. 감소함수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죠. 예. 안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 위치 관계가 바뀐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만 계속 감소하고 계속 증가할 때 두 개가 클로스 돼서 만난다. 어느 영역에서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특정한 점들을 잡아서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것도 이해했는데 이 방식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항식 p of x하고 마이너스 1을 넘겨가지고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을 새로운 함수 f of x라고 두어서 이 f of x가 x축, 이게 제로가 되는, 그죠? 교점은 만난다는 소리는 이게 값이 같으니까 제로가 되니까 음인 영역에서 이것이 그 x축과 몇 번 터치하는지를 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푸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도 어쨌든 이 주어진 f of x의 개형을 살펴봐야 되니까 f prime of x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풀이합니다. 개형이 필요하니까. 예. 왜냐하면 감소한다고 해서 아까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소한다고 해서 x축을 안 가고 이렇게만 낼 수도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그래서 x 아마도 해보시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p prime of x하고 빼기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을 미분하는 것이니까 이게 아까 0보다 작으면서 0보다 적다 이것도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감소함수. 예. 이것만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또 안 되죠. 예. 안 되고 계속 감소하는데 여기를 터치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터치를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실제로 구하면 좋지만 이퀄 제로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실제로 구하기가.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어떤 점을 대입해 보니까 0보다 작고 어떤 점을 대입해 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작더라. 특정한 점을 집으면 만약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FA의 값하고 FA의 값하고 FB의 값하고 두 개 곱해보니 이 녀석이 0보다 작더라.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이까지 오면 여러분 어떤 정리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A와 B 구간에서 반드시 하나 만난다. 뭐 등 말씀해 주시면 아주 퍼펙트한 답안이 되겠죠. 자, 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죠. 이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인데 2차 곡선을 조금 이제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약간 그렇게 주고 있고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근데 접점을 주어졌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됩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죠.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건 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2차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을 때 이걸 미분해가지고 실제 f of x를 어떻게 이제 알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미분과 적분의 관계식을 활용해가지고 f of x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풀이를 이제 가보시죠. 자, 접선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린 접점이 주어졌으니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기울기는 f prime of x를 하기 위해서 미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것이고,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 부분을 미분하면 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시문을 줬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안에 있는 부분만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f of x가 어느 점에서 이 접점에서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
기울기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울기와 하나의 접점을 알면 우리가 접선 방식 만드는 거는 뭐 잘 알려진 것이니까 1번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구해 보시오. 자, 2차 방정식은 딱 정해졌죠. 원,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풀이를 먼저 볼게요. 자, 이걸 다루기 위해서 앞에서도 그랬지만 미분을 하기 위해서 딱 됐는데 사실은 앞에 미분을 해보니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부분 적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부분 적분을 활용해서 아마도 지금 이 식, 먼저 이 식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부분 적분을 해야 되겠느냐, f of x를 구하는데 왜 부분 적분을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서 부분 적분이 이 미분이 이쪽에 있는 것이 절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부분 적분이 만약에 G'이 돼 있으면 이 부분 적분하면 F하고 G가 나오고 빼기 인테그랄 F하고 G 미분, 요 미분이 여기로 옮겨가는 것이 부분 적분법이죠. 그래서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넘기면 그렇죠. 지금 좌변만 보는 겁니다. 좌변을 쭉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으니까 넘겨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y니까 뭘 이야기하는지는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타원 방정식이네요. 자,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 지금 이야기를 이 식을 딱 보고 나서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좀 더 간단하게 고치면 이게 f of x의 제곱한 녀석을 미분한 거지 않나? 이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것도 아주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바로 이 식이 얻어지는 거죠. 이걸 제곱해버리면 적분해버리면 이 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2차 곡선에 관해서 기존의 물음과 좀 다르게 미분도 들어가 있는 어떤 미분이 들어간 식, 그걸 가지고 저기서부터 약간의 계산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2차 곡선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계산 능력을 이제 살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2번에 5점 문제 2번에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글쎄요, 이게 난이도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생각해 보면 2번이 이거 계산 복잡한 어떤 적분이죠. 이걸 딱 보시고 바로 계산해낼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붙어 있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네요. 그럼 당연히 1번이 있으니 이 큰 문제 안에서 이런 조건을 활용하는 데서 2번이 있으니 당연히 2번의 풀이는 1번의 풀이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1번부터 문제 해결하려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적분 구간을 보시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고 이게 제로부터 t니까 이 부분을 뭔가 마이너스 t부터 제로 더하기 제로부터 t까지로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은 오케이고 왜냐면 이 조건이 일단 맞으니까, 적분 구간이 맞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 약간 손을 보고 하면 이 조건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우함수의 능력과 부분적 분법의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자, 풀이로 이제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이 크게 그러니까 엉터리라고 하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분 구간을 보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 봐야 되겠다. 풀이를 보시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식 하나하나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네. 나누었네요. 예. 물론 이 우변의 제로부터 t가 이거랑은 다르죠. 다르긴 한데 뭔가 더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뭘로 바꾼다? 제로부터 t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 말은 마이너스 t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치환을 하죠. 치환.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치환적분을 활용하면 이걸 양변에다 미분하면 dx는 마이너스 뭐 dt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뭐 마이너스 t에서 제로가 또 뭐 제로에서 t로 바뀌어 버리죠. 제로에서 s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s를 t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제로에서 t로 이렇게 다 바꾼 거죠.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충분히 치환적분법을 연습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렇게 써놓고 나면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금방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뭘로 되느냐면 앞부분이 이걸로 바뀌었죠. 이 부분은.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적분 구간이 같으므로 뭐가 되느냐?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등등의 이제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만 나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적분하면 되겠네? 그 생각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뭐 미분해 보면 저기 나오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C가 당연히 써야 되죠. 그냥 이 식을 적분했을 때는 적분한 것이 그냥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분 상수 C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요. 그래서 이 C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당연히 어떤 한 정보가 필요하죠. 한 점에 관련해서. G는 0,0에서 함수값 1을 가지는 정보가 저기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면 이 전체가 2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요.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이 적분을 바로 풀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거의 풀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전체 문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조건들을 활용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적분이 앞에서 나왔던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었느냐면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f of x하고 g of x가 있을 때 이게 뭘로 바뀐다고 했죠? 2배의 제로부터 t까지의 ft의 fx의 dx로 바뀐다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1번에서 봤던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f와 g는 우함수, 그 다음에 g prime of x도 우함수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fg를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x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는 기함수죠. 기함수. 그러면 지금 f하고 어떤 게 f고 어떤 게 g인지를 나눠야 되는데 sin x도 기함수예요. 둘 다 곱하면 우함수가 되겠죠. 이건 한 세트예요. 그래서 f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이까지 생각이 미치셨으면 다음 같은 풀이를 충분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계산을 해보니 이거죠. 자, 풀이를 쓰실 때는 f of x와 g of x인데 이 조건에 합당한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1번 조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f of x는 이렇고 g of x는 이렇다. 그래서 1번의 결과를 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조건이 맞는지를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해 보고 나면
이 적분에서는 G 오브 X는 아까 사라졌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많이 주어진다면 이런 형태의 적분은 구간도 반으로 줄어들면서 G 오브 X가 없네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 널리 알려진 부분적분법의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상가함수와 다항함수가 뭉쳐졌을 때. 그래서 적분을 하면 우리는 저런 계산 결과를 얻게 되죠. 예.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